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회피형인 당신을 위한 해결책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 연애 유형 3가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애착 유형이 있고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의 3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불안형과 회피형은 불안정, 애착으로 불리는데 둘 다 관계를 맺는 능력이 안정형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고 거르는 회피형이라며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피해야 할 유형으로 분류하곤 하죠. 친밀한 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자꾸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도망가려는 특징 때문이에요. 회피형이 독립성에 집착하긴 하지만 그게 상대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형의 경우 회피형과 만나서 관계가 잘 풀리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회피형을 미리 알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회피형은 가장 가까운 상대와도 진정한 감정을 나누지 않지만 겉으로는 다른 연인들과 거의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이미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끼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회피형은 성욕도 별로 없고 내향적이고 말수도 적고 그럴 것 같죠? 하지만 아주 활달하고 인기도 많고 연애도 잘하면서 사실은 회피형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피형 애착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해요. 인구의 20-30%가 회피형이거든요. 이런 회피형 애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회피형 애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회피형을 극복하기 위한 6가지 해결책. 첫 번째, 애착 억압 엔진을 자각하자. 이게 무슨 해결책이냐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가 그렇듯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피형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왜 도망가고 싶어지는지 모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때 매력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불편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바로 스스로를 의심해야 합니다. 애착 억압 엔진이 발동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 수 있거든요. 상대의 결점이 자꾸 눈에 띄는 것이 애착을 억누르는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가까운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당신 역시 내심 친밀감을 갈구하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점을 되새기세요. 섣불리 상대를 밀어내고 싶다는 느낌에 따랐다가는 나중에 더 많은 걸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애인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자. 회피형인 당신과 연애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떠나버릴 것처럼 구는 당신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당신은 그게 불편해서 거리를 두려고 애쓰죠. 마침내 상대가 친밀감을 포기하고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당신은 그제야 멀어져가는 상대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관계의 끝없는 악순환인 거예요. 회피형인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애인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애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말 한 적 없지만 사실 자긴 내 인생에서 다시 없을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안정감을 느끼게 된 애인은 더 이상 당신과 가까워지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신은 늘 원해온 독립성을 누릴 수 있고 애인도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혼자 있고 싶어서 못 견디겠을 때는 애인에게 솔직하게 말하되 그것이 절대 애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같이 말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정형 애인을 만나자.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자면 타고난 관계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불안형이나 회피형을 만나도 상대의 불안정한 관계 방식을 다 잡아줄 수가 있어요. 반면 불안형 애인을 만나면 회피 성향은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당신의 애착 억압 엔진이 발동해서 멀어지려는 기미를 보이면 불안형 애인의 애착 엔진이 아주 강하게 발동되거든요. 질투, 분노, 집착, 구속, 협박, 애원 등등. 불안형이 동원하는 이런 수단은 회피형의 애착 억압 엔진을 더더욱 자극해요. 그 결과 둘의 관계는 쫓고 쫓기는 파괴적인 악순환 속으로 말려 들어가죠.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상대를 선택하세요. 관계에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총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회피 성향을 극복하기도 쉬워지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만나는 애인이 불안형이면 헤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같은 회피형이면 어떠냐고요? 묘하게도 회피형끼리는 애초에 서로 끌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서로 끌리기만 한다면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관계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번째, 상대의 장점을 인식하자. 당신이 지금 애인과 사귀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나름의 매력이 있고 장점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애인이 결점이 눈에 띄는 건 지나치게 사랑에 빠져들지 않는 회피형의 기질 때문이죠. 그러니 애인의 장점에 주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억지로라도 노력해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것도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진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고 애인이 나의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떠올려보세요. 애인이 곁에 있어서 좋은 점을 매일 한 가지씩 종이에 적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과거의 유령을 놓아주자. 회피형이 가진 안 좋은 습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전 애인을 자꾸 미화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예전 애인이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었고 그런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당신은 그때도 관계에 헌신하지 않았죠. 전 애인의 결점은 다 잊어버리고 장점만 떠올리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이미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 사람과의 기억을 이용해 새로 만난 사람과 애착이 형성되는 걸 틀어막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회피형이 마음속에 있는 애착 억압 엔진이 종종 효과적으로 써먹는 전략이에요. 과거의 유령은 날려보내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있고 좋은 사람인지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소울메이트를 기대하지 말자. 회피형은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운명의 상대가 어딘가에 있고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만나는 애인과 멀어지고 싶은 자기 마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기다린다고 지금 애인을 소홀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보단 차라리 별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한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안정적인 관계를 쌓아가야 할 상대는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될 것 같나요? 회피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기 힘들어해요. 그 이유는 아직 완벽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자신을 구속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바로 회피형이 마음속에 있는 애착 억압 엔진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당신이 이번 영상을 통해 더 좋은 관계를 위한 실마리를 하나라도 얻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회피형인 당신을 위한 해결책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회피형을 극복하기 위한 6가지 해결책. 첫 번째, 애착 억압 엔진을 장악하자. 두 번째, 애인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자. 세 번째, 안정형 애인을 만나자. 네 번째, 상대의 장점을 인식하자. 다섯 번째, 과거의 유령을 놓아주자. 여섯 번째, 소울메이트를 기대하지 말자.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